자, 두 번째 주제, 알트코인 순환시대. 제가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들 급락했습니다. 급락했는데요. 사실 급락이 뭐 제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바로 급락한 건 아니고요. 이 로빈후드라고 하는 역시 거래소 역시 미국 시장에 상장된 거래소인데다가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크립토를 동시에 취급하는 거래소입니다. 아무래도 SEC의 규제에 더 민감한 거래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로빈후드에서 그 SEC가 문제 삼았던 코인, 카르다노, 에이다조, 폴리곤, 매틱입니다. 솔라나 등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검은 토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체 시가총액 75조 원이 증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상장 폐지한 코인들이요, 이른바 진짜 시가총액이 작은 그야말로 잡코인들이 아니라 시가총액 탑 10에 드는 메이저 코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뭐 20% 넘게 뭐 폴리곤 같은 경우는 거의 30%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일단 이거 먼저 확인하고 볼게요. 해당 알트코인들 급락.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이제 반등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단기 하락에 따른 그냥 반등인 건지,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인 건지, 아니면 일단 하락은 좀 진정된 건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더 남았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슬프네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한 6월, 사실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모를 때, SEC가 이제 5일날 이런 네네. 걸 제소를 할 거라는 걸 몰랐을 때 크립토 업계에서 이제 좀 주요하게 논의됐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6월 달이 그 주요 코인들이 엄청 그 언락이라고 하죠. 보통 네네. 이제 토큰을 판매하고 그것을 실제로 손바꿈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만료되는 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6월 달에 만료되는 코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코인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로 나올 경우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 증권성 논란이 되면서 이게 여기엔 안 들어가 있던 코인들이 지금 엄청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또 언락이 돼요. 6월 달에. 네네. 순차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인들은 약간 진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 또 알트코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언락되는 코인들이 네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투심이 불안해지니까 따라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 이른바 카르다노, 폴리곤, 솔라나 같은 코인은 이래서 하락하고 저래서 하락하고 양쪽으로 그렇죠, 하락하는 양쪽으로. 거네요. 네. 걱정입니다. 자,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진정된 건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남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오늘 CNBC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암호화폐 그 급락이 진정세를 좀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있어요. 가격만 놓고 보면 좀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로빈후드가 갑자기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을 한 건데 사실 로빈후드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로빈후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중개거래소잖아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SEC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너무 예민할 주식도, 수밖에 없으니 주식도 어려운 곳이죠. 그리고 사실은 본업 자체가 주식거래다 네, 보니 맞아요. 아 이거 하지 마. 우리가 그런 본전도 못 찾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고 단순히 이제 연이어서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이게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2021년이나 23년에 저희의 빅데이터를 보면 네네.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21년엔 너무 상승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먹히지 않았고 22년엔 너무 하락세고 너무 많은 사건이 있다 보니까 변수가 됐고 근데 23년엔 지금 거시경제 뭐 규제 불확실성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마켓 뎁스가 매우 얇아져서 맞아요. 좀 많이 빨리 이런 거에 좀 반응한 거 아닐까.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봤더니 아서헤이즈라는 비트맥스 창업자가 최근에 올린 트윗을 봤더니요, 뭐 표현하기로는 이제 쉬코인을 살 시점이다 하면서 급락했으니까 자기는 차근히 이런 걸 사겠다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는 게요. 일각에서는 6월 10일에 알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게 우리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장 폐지 날짜는 6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장 폐지하는 그날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가격 하락 여부에 대해서 리스크 이거 감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살짝 궁금한 게요. 지금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봤더니 앞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언급한 코인 19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SEC가 문제 삼은 여러 가지 소송에서 언급된 코인 총 67종이 증권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SEC의 논리로 따르자면
대부분의 코인은 다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인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크다. 보이고 아,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로빈후드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게 젊은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사용한 앱이기도 하고 주식 앱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솔라나, 폴리곤 그리고 이제 카르다노 세 가지 종류의 코인을 상장 폐지했는데 여기에 거래되고 있던 총 코인이 18종입니다. 네네. 그 중에 메이저 3개를 지금 지운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5개는 언제든지 저는 삭제될 수 있다고 보고 아,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를 제외하면 아, 네. 그럼 이제 한 10개 정도가 더 지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상당히 좀 이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음.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트코인 투자를 지금 시작하는 거는 정말 좀 위험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싸거든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급락했죠. 근데 이게 더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 보통 30%씩 급락하고 이런 사이즈의 하락은 네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패닉이 없었거든요, 시장에. 음.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지 하는 사이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그때 실제로 이제 썰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규모 큰 손들이 내다 판 거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여기 이 말씀드린 그 메이저 코인을 보면은 크립토 VC가 투자한 코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정리해 나섰다라는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 사실이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와, 낮아지는 진짜 약간 쉽지가 그런 않네요. 상황. 예. 혹시 알트코인이 모두 증권이다라는 게 지금 SEC의 주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주장에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은 뭐 증권이다, 오케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 그러면은 그 SEC도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증권이다라고 지금 소장에는 빠졌지만 라고 본다는 입장이죠. 충분히 이제 여기서 승기를 잡는다면 아예 그냥 가차 없이 칼부림을 제대로 하겠죠. 네. 이더리움도 김동완 대표님도 그렇게 네. 보시나요? 야,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도 위험하네요. 이더리움은 이건 그냥 제 개인 사견인데 네네네. 이더리움은 또 최근에 이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매는 네네. 듯한 행동을 또 했어요. 뭔 소리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네네네. 원래 비탈릭 부테린이 주로 소통하는 방식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든요. 네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글을 하나를 올렸는데 거기에 좀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이거 오해를 그냥 살 저의 만하다는 게?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네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대포 통장을 활성화시키는 업데이트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탈중앙화 강화의 일부분인데 아, 네네. 그거 그냥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당국 별로 안 좋아한다? 전혀 좋아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게 또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좀 리플이잖아요. 네. 자, XRP, 리플 관련해서 사실 6월 13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힘먼 연설이 공개가 되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아마 리플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핵심만 짚어드리자면 소송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한 문서가 13일 날 공개가 돼서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6월 14일 새벽에는 SEC가 법원에다가 바이낸스 US의 자산을 동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동결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14일 새벽에는 또 FOMC 기준금리 어떻게 결정할지 결과가 나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달아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혼돈의 크립토 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알트코인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물론 가격 떨어졌습니다. 이런 소송 사태가 있기 전에 27,000달러 선 안팎에서 거래가 되던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26,00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00달러 떨어지긴 했습니다. 많은 뭐 상승, 뭐 하락폭으로 따지자면 이거 1%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정도잖아요. 한 지금 이제 가격으로 치면은 현재로서는 한 2% 정도 2%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왜 이렇게 비트코인은 강한 건가요? 보통 이제 이게 크립토 안에 있는 자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크립토 네이티브 자금이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에 예전역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이득을 많이 본 사람들, 이 투자자 성격의 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뒤늦게 이제 자기 원화를 바꿔서 혹은 그러니까 법정 통화를 바꿔서 달러를 바꿔서 투자를 시작한 분들. 신규 자금. 네, 신규 자금. 신규 자금은 빨리 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이 원래 이 비트코인 투자를 먼저 하셨던 네네. 분들은 비트코인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위험하네? 그러면 돈을 이 법정 통화로 빼는 게 아니고 네네. 비트코인으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도미넌스라고 해서 전체 암호화폐 시총 중에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덜 떨어졌죠.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네. 네. 그래서 알트코인 하던 자금들이 다 비트코인으로 좀 몰려간 상태가 아닌가. 하지만 가격 자체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신규 자금은 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저는 이제 요즘에 좀 얘기하고 다니는 게 지금 그냥 채권 사면은 이자 많이 주거든요. 네네. 비트코인은 갖고 있으면 이자가 안 붙어요. 뭐 하러 사냐? 네. 아,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대량의 자금일수록 어.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 들고 밖으로 크립토 밖으로 나가면 연 5% 이자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러 이거 들고 뭐하러 있나? 내가 이걸 들고 있나 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사님은 이 지금 이렇게 이른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보니까 최근에 한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더 강화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시는지. 그 SEC 발언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증권형이라고 네, 그랬어요. 맞아요. 즉 비트코인을 칭찬하고 비트코인을 세워준 거라고 저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떤 그 도피처 알트코인의 도피처로 이더가 아닌 이제 비트밖에 없는 네네. 현상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데이터 분석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많이 옮기는 게 아닐까.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오르려면 사실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신규 자금의 유입은 아마 매크로 상황과도 관련돼 있을 것 같고 그 규제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 자금들 역시나 좀 요거 규제가 좀 명확하게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요.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 비트코인 오른 가격의 어떤 뭐랄까 그 수혜가 알트코인으로도 가길 바라봅니다.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한 달 뒤에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26,000달러죠? 비트코인 가격 업 앤 다운 한 달 뒤에 하나 둘 셋 횡보. 횡보 저는 소폭 상승. 소폭 상승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달 뒤를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오늘도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